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주 그래도 박스권 상단 2550 언저리 2521포인트에 마감이 됐죠.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2400부터 시작해서 2550 언저리 거기가 상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쪽 2550포인트를 넘어가면 이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때부터는 시장이 좀 힘을 더 낼 수 있는 지금 박스권 상단에 있는 지수 밴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뭐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이 있죠. 특히 관세. 그다음에 지금 뭐 어제 끝난 뭐 미국 시장은 간밤에 끝난 미국 시장 자체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상호 관세에 대한 영향들 때문에 좀 많이 이 조정이 좀 주었어요. 그건 뭐 우리가 당연하게 지금 시장의 뉴스페이퍼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듯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고요. 상호 관세, 그다음에 미시건의 기대 소비 지수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4.3쪽도 나오면서 시장에 약간의 쇼크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이 미국 시장과 다르게 연기금의 매수 포인트 자체가 되게 중요한 그런 밴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수 밴드는 2,400짜리부터 2,450, 2,500 라인까지는 연기금 내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 있고요. 1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2월 달에도 연속 매수가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수급의 변화이죠. 지금 연기금들이 보면 지금 1월부터 현재까지 한 2조 2천억 정도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 업종별로 보면 과대 낙폭에 따른 종목들, 업황이 회복되는 종목들로 매수를 가담하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요, 2,550 라인에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살짝 사주게 되면 위쪽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상단 라인은 2,600 라인까지는 또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조정이 좀 세게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빠진다 한들 그만큼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밴드 하단은 2,450이에요. 그다음에 상단은 2,600. 이게 이제 2월 지수 밴드의 폭이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여러분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금 얘기를 좀 제가 안 할 수 없죠. 제가 금을 3년 전부터 계속 방송에 나오면서 금을 사라라고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고 있고요. 이제 소매가로 60만 원 언저리, 한돈에 60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어요. 금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인플레이션 해치,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금 쪽으로 수요가 많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한몫을 하고 있죠. 수요 공급단에서는 중국의 중앙은행들,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금을 좀 더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 베트남, 이 신흥국 쪽 우리가 잘 보자라는 것들은 이제 미국에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 그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열려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3년 내내 우리나라 시장은 빠져 있었죠. 가격에는 메리트가 있고 3년 내내 사지 않았던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올해는 또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거 딱 보면 순환매가 되게 빨라져. 로봇 관련주도 움직이고 양자 컴퓨터, AI 이런 그다음에 재건 이렇게 막 이 밴드 폭이 되게 크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느 때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이 좀 좋아지는 종목이 좋아지는 거죠. 시장보다는 종목이 좋아지는 이런 변동성이 센 시장이니까요. 타점 잘 잡고 시장만 잘 본다면 올해는 작년보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제가 이제 스터디 상담하죠. 예, 스터디 상담은 뭐 종목을 보는 눈, 시장을 보는 눈, 그다음에 종목을 전략을 세우는 그 스터디 상담 하니까요. 열심히 제 방송 때는 쓰고 보고 듣고 꼭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전화번호는 377-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가 지금 연결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시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포인트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보면 업종에 대한 종목들을 우리가 큰일을 보면 업종을 보고 종목을 봤거든요. 그래서 업종이 속해 있는 종목들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면 삼성전, SK, 하이닉스 같이 가고요. 자동차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같이 가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부터 우리가 느낄 게가 있었던 게 뭐냐면
차별화가 되게 이제 심해요. 그래서 같은 업종에 있다 해도 종목별로 편차가 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종을 보더라도 종목 타겟팅을 잘못하면 좀 힘든 시장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변화된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요. 업종에 속했다고 해서 종목이 다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장 종목을 잘 이 컨택할 수 있는 그런 그 포지션을 잘 봐야지, 그러지 않으면 업종을 샀다가는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세호 아,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수산중공업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900원에 네, 30%인데요. 네.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거를 지금 어떻게 그냥 손절을 치고 나와야 되는 건지 주식시장이 너무 네, 좀 무서워서. 네. 그러니까 심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식 뭐 이 수산중공업은 이제 건설 장비, 유압 이쪽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볼 네. 수가 있고, 이건 뭐 재건이랑도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이제 건설 이쪽에 좀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종목들은 이제 실적 베이스가 좋아요. 실적이 좋은 거 아시죠? 예. 실적, 이번에 예, 잘하고 실적 원래 좋았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다만 이 종목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소외됐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변화가 살살살 움직이는 건 뭐냐면, 이제 재건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건설 경기, 그다음에 이제 유압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 얘기하신 게, 아, 이거 좀 사신 지는 좀 오래됐죠. 예, 엄청 오래됐어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꿈틀꿈틀 위로 올라오죠. 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이 몇 년 정도 빠졌나 생각해봐요. 사고 나서 몇 년? 2, 3년 됐죠? 예. 2, 3년 동안 밟아봐요. 2, 3년 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계속 안 좋았죠. 계속 안 좋았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계속 어때요? 안 좋았죠. 네. 그럼 요거를 올라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잘 판다면, 이 종목을 수익을 내고 나온다면, 그럼 나는 2, 3년 동안 주식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럼 수익을 내고 나오면 잘한 거네요. 잘한 거잖아요. 네. 아, 맞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기다렸다가 네. 이제 수익을 나오면 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2, 3년 동안 이 종목이 아니어서 다른 종목을 샀다 팔았다 보면 섬진율이 컸을까요? 수익률이 좋았을까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손해를 많이 봤을 것 그쵸. 같아요. 맞죠. 이게 이제 아이디어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이제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위안을 네. 주기 위해서. 왜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시장이 빠지니까 이거 또 기다린 거 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동안 2, 3년 동안 내 종목은 많이 빠졌어. 다른 종목 올라간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사이클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번 연도의 포인트는 위쪽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아, 네. 이게 이제 사이클이에요. 몇 년 빠졌냐. 그다음에 몇 년 동안 주가가 밀렸고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실적은 있냐. 이런 것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근데 최근에 네. 재건주들이 많이 네. 올랐잖아요. 네. 근데 수산중공업은 네. 그냥 조금씩 이렇게 그렇죠. 행보라 그러나요? 예, 그렇게 조금씩 이제 있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안 깊어요? 깊어요. 그렇죠. 그럼 빨리 가요. 근데 천천히 가는 거는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빨리 주식 같다는 거, 빨리 움직이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면 그만큼 이 차익 매물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상향, 바닥에서 조금씩 2%, 3% 이게 올라가는 게 중장기적으로 쭉 끌어올려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근데 답답하죠. 똑같은 거지만 다른 건 막 움직이는 내 거 안 움직여. 내 차례 와요.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요. 매도가 매집이 잘 돼 있어요, 이 종목은요. 그래서 좀 사놓고 이제 스몰 캡이라 그래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보려면 실적 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 베이스와 모멘텀 다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 멘토님 네. 이거 네. 제가 기다리는 시간에 비해서 네. 이게 계속 한 번에 쭉 가지는 않는데 얼마를 그럼 보고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1차 3,000원. 3,000원이요? 이 3,000원 넘어가면 위에 또 열려 있어요.
그럼 추가 매수를 조금 하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추가 매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비중이 30%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가 10%를 더 사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 지금 30%도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죠? 네. 사람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그죠? 저는 뭐 이 네. 종목을 많이 샀다고 해도 저는 이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비중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 자신이 이 종목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많이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중은 내 자신이 알고 있어요. 내가 이 비중이 실었을 때 좀 이 30%를 가져가도 나는 괜찮게 버틸 수 있다. 그럼 늘려도 돼요. 근데 이제 못 이제 30%도 두려워. 그러면 늘리면 안 돼요. 그건 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비중이라는 거는. 시청자님이 여기서 좀 더 늘렸다 견딜 수 있으면 매수하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불안해 못해 그러면 비중을 늘리면 안 돼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사람마다 네. 비중은 다 달라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그 금액이 내가 많냐 적냐를 판단해야 되는 건데 나는 버틸 수가 있거든 저는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더 사서 내가 버틸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사서 돼요. 근데 나는 못 버틸 거야라고 하면 늘리면 안 돼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러면 중심은 네, 네.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좋아요라고 했을 때 내가 좀 더 사야지라고 해서 더 사서 막 불안하면 안 돼요. 못 버텨요. 그러니까 내가 네. 버틸 수 있는 비중인지 보고 내가 조금 더 10%를 더 사도 돼. 내가 좀 떨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어. 그럼 사면 돼요. 주가가 네. 올라갈 거니까. 근데 나 안 돼. 나는 힘들어 지금. 그럼 비중 늘리면 안 돼요. 시청자님 못 견뎌요. 알겠죠? 네. 이게 네. 이제 비중의 크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비중이 다 다른데 항상 얘기하는 게 사람마다 성격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비중도 네. 다를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비중이라는 거 정확히 이렇게 객관적으로 만들어진 이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비중은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알겠죠? 네.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하면 네. 더 사세요. 더 사서 끌고 네. 한번 가보세요. 근데 내가 네. 불안해 그러면 이것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그럼 3,000원 넘어가는 가면 거 그때 보고- 전화 주세요. 전화 한번 주세요 그때요. 알겠죠? 네,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유,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재룡전기고요. 네. 45,000원에 15%예요. 재동전기는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해드렸는데 제가 수요일 날에도 이 종목 상담했었거든요. 제 방송 자주 보세요? 그렇습니까? 네, 보고 있죠. 수요일 날도 보고요. 이거 재동전기 이번 주 수요일에 했었어요. 제가 떨어졌네. 그러셨어요? 네, 이거 떨어진다고 얘기 그때는 말씀드렸는데. 그래. 아, 이런 종목들은 저쪽이다 싶어서 샀는데 네네. 잘못 산 건지 목표가를 조절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네네. 때 타점이라 그래요. 이 타점, 여기서 사면 내가 수익 날 수 있는 확률과 떨어질 확률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네. 이제 테마로 많이 움직였어요. 실적 베이스도 깔아줬지만 이 작년에 큰 상승을 냈어요, 안 냈어요? 많이 났죠.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죠. 그래서 예상으로 이걸 네네. 기관들이 끌어올렸어요. 이런 종목들을 템베거라 네네. 그래요. 여기 막 1,000원대부터 끌어올린 게 기관들이거든요. 이 종목이. 아, 이런 예, 종목들이 이제 흔히들 얘기할 때 스몰캡의 대장이라 그래요. 실적이 받쳐주고 시가총액이 작고 앞으로 모멘텀이 있는 이거를 발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네네. 코스닥을 하는 이유예요. 근데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은 코스닥은 막 이렇게 변동성이 있어서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이라이트는 네네. 이런 거예요. 막 쫙 끌어올라오는 걸. 그걸 캐치하면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중소형중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예. 봐봐요. 근데 이제 기대감이라 주가라는 것들은 어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건 모멘텀이라 그랬죠. 주가는 항상 6개월치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땡겨와요. 네네. 앞으로 이제 좋아질 거예요. 먼저 때려와요. 그럼 앞으로 좋아졌어라고 하면 떨어져요. 네. 왜 그러면 그 좋은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나와야 돼요. 실적 베이스도 더 좋은 거. 그러니까 기대를 갖고 왔는데 실적을 오픈이 되면 이제 피크 아웃이라는 단어가 필요하거든요. 피크 아웃이 돼요. 이거보다 더 좋아야 되는 걸 다 땡겨 왔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제 뭐가 일어나요? 조정이 일어나요. 네. 이제 무조건 주가가 올라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예. 산이 높다? 그럼 골이 깊게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그렇죠. 대부분의 통계를 보면 고점을 찍고 꺾이잖아요. 꺾이는 신호는 우리가 고점에서 21선을 잘 봐요. 21선, 예. 21선 꺾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61선까지는 꺾이잖아요. 60. 예. 예. 20일 꺾이고 60일 꺾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60일 꺾이면 진짜 오래 빠져요. 그래서 고점 대비 60%, 50%까지 무조건 빠져요. 거의 평균적으로 네. 그래요. 이제 돌연변이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갖다 썼기 때문에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싸다는 느낌이 들죠. 왜 어떻게
아, 10만 원짜리가 6만 원 됐으면 싼 거 아니야. 4만 그렇죠. 원 된 거 아니야. 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죠. 마치 네.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50% 빠진다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빠져요. 거의 고점 찍으면 네. 빠져요. 그럼 이 자리는 네. 내가 컨택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뭐가 봐야 되냐면 이제 아까 50% 빠지면 얼마큼 올라왔는지를 우리가 타점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큼 올랐지? 그러면 밑에서 떨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밑에서 올라온 것도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거잖아요. 아, 맞잖아요. 예, 예. 반등이 들어온 네. 거면 어디까지 들어왔냐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네. 것들은 거의 다 25%에 30%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도정을 또 줘요. 여기 봐봐요. 여기가 딱 네, 중간이죠. 네. 네, 네. 여기 일자 상승이 끝난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면 다시 이제 반등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네. 종목은 어디까지 떨어지냐 그러면 여기 전저점 있죠, 여기. 네. 여기 전저점까지 떨어지고 쌍바닥 잡고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여기 원코 하나 나왔죠. 네, 네. 그죠? 여기 한 번 더 밀릴 확률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5일선이 꺾였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네. 음봉이 많아요, 양봉이 많아요. 음봉이 많죠. 음봉이 많죠. 그러면 이제 네. 저점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은 안 나왔죠. 근데 선생님 사셨잖아. 그러니까 잘 아시는데 왜 사셨어요? 그건 그러네. 그러면 이거 뭐 떨어지면 3만 6천 원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4만 원 언제까지 떨어져요. 그다음에 4만 이제 원짜리까지. 이 전력 전기 재룡 전기라든지 전력 인프라는 딥시크라고 네. 막 해서 막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혹시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막 미국 시장 폭락 나왔을 딥시크, 때 예,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전력 네네. 관련주가 약간의 그 쇼티지가 나왔어요. 왜 그러면 네. 저전력의 딥시크 때문에 그래서 전기 전력 변압기 인프라들이 지금은 좋지 않은 악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아, 예. 예,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다음부터는 이거 5일선 있죠. 주식을 살 때는 5일선하고 네. 21선 있죠. 이게 기본이에요. 네. 그냥 기본 정석은 이 5일선이 어때요? 꺾여 내려오죠. 음봉 많죠. 꺾어 음봉이랑 내려와요. 그렇죠? 네, 21선 깨졌죠. 얘는 못 가요. 당분간은. 시그널이 없는 거예요. 나는 또 빠질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종목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트레이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잠깐 동안에 지금 저랑 지금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같이 했잖아요. 선생님은 네네. 이거 손절하고 다른 거 사셔도 해요. 볼 줄 아시는 분인데 네. 이 볼 줄 알잖아요. 지금 볼 거 아시는 분 같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가지고 오래 갖고 갈 거 없이 종목 돌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왜 그러면 내가 차트도 네네. 볼 수 있고 내가 종목을 볼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내가 볼 수 있다 그러면 종목을 바꿔서 다른 걸로 가는 게 더 유리하죠. 왜 그러면 이 종목보다 다른 종목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 자리는 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알았을 때는 굳이 떨어질 때까지는 반등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종목 그냥 손절하고 종목 바꾸는 것도 나을 수 있어요. 아, 네, 네, 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생님. 선생님 지금 잘 보시고 계시거든요. 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선생님이 잘 보시는데 경험이 약간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샀을 때 그다음에 팔을 때 손절했을 때 약간의 경험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꾸 아니다 싶으면 종목 바꿔버리세요. 그만큼 눈이 계시니까 알겠죠? 아, 네, 네, 네. 그렇게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병구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가온 침수 54,000원에 20%요. 아, 그래요? 많이 올랐죠? 다행이다, 그래도. 그죠? 네.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최근에 사신 거예요? 한 5개월 돼서요. 5개월, 마음고생 좀 하셨겠네요. 네, 많이 했어요. 왜요? 주가라는 것은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다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냐 없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도 이제 마음고생 했어도 지금 올라오니까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글쎄 어떠든지 좀 올라가니까 본전 만들면 팔고 싶은 생각이 자꾸 그게 바로 들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싸게 산 건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마음고생을 했죠.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근데 주가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 또 올라오니까 야 이거 내 본전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그러면 5개월의 그런 생각을 하고 시간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심리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사람은 5개월 동안에 이제 답답함이 있었기 때문에 야 나 손해 안 보더라도 지금 내 손해 아닌 곳에서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이 종목 더 올라가요. 네. 왜 그러면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이 업종이 어떤 업종인가를 잘 판단하고
그다음 지수가 살았을 때 올라갔을 때 이 종목이 왜 떨어졌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종목은 이제 업황이죠. 이제 반도체 소부장 자체가 작년 내내 조정을 줬었어요. 좀 정말 좋은 기회예요.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닥을 봤을 때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포인트로 딱 두 가지 업종뿐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만 뭐 AI, 뭐 로봇, 뭐 그다음에 뭐 그 유리기판 최근에 움직이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들은 다 테마고요. 메인은 두 개예요. 그 제약바이오하고 이 반도체 소부장 쪽이에요. 얘들은 싸게 사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실적 베이스가 올라오는 업황의 사이클이 도는 게 반도체 소부장이기 때문에 선생님 자식 가격 사시는 데는 되게 좋은 가격이에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 시장이 5개월 정도를 뒤로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네. 뭐 정치적 이슈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막 그 시간을 겪어오면서 지금 이제 내딛고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소부장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간값이라 그래요. 이런 중간값이라고 하면 이 고점과 저점에 떨어지는 가격 있죠. 거의 다 보면 저점은 어디에서 형성이 되냐면 거의 한 50%에서 60%가 빠져요. 고점 찍으면 이게 업사이클을 다운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중간값이라 그래요. 중간값은 여기 머리 위에 있는 요 자리예요. 이게 얼마냐? 6만 원이에요. 6만 원 언저리까지 1차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팔지 말고요. 조금만 더 들고 가서 6만 원 넘어간다고 뭐 더 홀딩이에요, 홀딩.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자리는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강하게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값 언저리까지 올라오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올해만큼은. 알겠죠? 상반기까지 가져가 보세요. 네. 이거 좀 올라온다고 이제 본전에서 팔지 말고요. 본전 와서 또 다른 거 사잖아요? 상반기까지 가면 한 6만 5천 원까지 나갈까요? 갈 수 있어요. 그냥 선생님이 이제 주식을 할 때 있잖아요. 선생님이 사시는 종목 이렇게 막 급등락하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들을 싸게 사가지고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네. 실적 좋잖아요. 네. 그다음 가격 많이 빠졌죠.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코스닥이 움직인다 생각하면 반도체 소부장하고 제약바이오가 먼저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소부장 갖고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제가 12월 달부터 제가 방송에 나와서 반도체 소부장은 사서 모으세요라고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25에서 30%씩 그 반도체 소부장은 다 올라왔거든요. 조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셨다가 6만 5천 원, 7만 원을 팔아도 돼요.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세요? 동화기업입니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1,100원에 11%입니다. 선생님 저랑 통화한 적 많이 있으시죠? 목소리가 낯익어가지고. 그렇죠? 아, 예, 전에 통화했습니다. 아,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 상담을 제가 되게 오래 했잖아요. 제가 10년을 넘게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목소리가 낯익은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통화를 좀 연결이 좀 됐던 분인데 선생님 선생님 저 고점이나 저점 이 종목만 사시죠? 그죠? 네, 저점에 있는 종목들 막 이렇게 밑에 있는 것들만. 네. 그거 안 좋아요, 선생님.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주식이 싸다고 사는 게 절대 안 돼요. 주식이 싸다? 사놓으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살 때는 이 위치를 봐야 돼요, 위치. 위치를 볼 때 여기 한번 보세요, 선생님. 이거 봐봐요. 가격은 싸죠? 네. 이렇게 보면 그죠? 이 기업의 특징은 시가총액이 4천억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은 나쁘진 않아요. 이제 턴어라운드인데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을 하는 이유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 시그널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트렌드라 그래, 인기. 인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래량 없는 거면 나는 좋지만 다른 사람은 보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나는 좋게 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야, 그러면 언젠가 올라가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시간을 주면 싸니까 올라가겠지라고 하면 이제 시그널 밑에 보면 그럼 올라갈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막 사타파라타 많이 하니까 뭐가 발생이 되냐면 거래가 발생이 돼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거래가 없죠.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야. 그러면 지금 시장이 좋아야 나빠요? 좋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래도 지금 2차 전지가 좀 네.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네.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안 올라와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2차 전지의 가격은 싸는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우리 상황을 봐봐요. 2차 전지는 그 앞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주가라는 거는 일어날 일들을 먼저 갖다 당겨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2차 전지 자체가 미국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어요, 없어요? 트럼프 정책과 지금 부딪히고 있죠. 그죠? 그게 네.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의 전기차 BYD라는 내용을 좀 보셨어요, 혹시요? 최근에? BYD 전기차? 예. 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침투를 시작했어요. 근데 판매량이 있잖아요. 많이 늘고 있어요. 가성비 때문에 이제 계약 건수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자동차의 배터리는 중국 배터리가 들어가겠죠. 우리나라 배터리보다는 그죠? 근데 이쪽이 경쟁력이 더 세요. 가격이 엄청 많이 싸거든요. 그럼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또 배터리 업체에 영향을 줘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보조금 폐지라든지 2차 전지 내연기관 쪽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 정책에 의해서 그러면 당분간 움직이지 않아요. 싸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 의견은 살짝 반등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건 어떨까요? 반등 들어오면 어디까지 반등이 들어올까요? 많이 안 들어와요. 이거 9,500원? 9,500원 라인. 9,500원요. 네네네네. 그때까지 오면 종목 교체하면 돼요. 그래서 당분간 2차 전지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격은 싼 건 맞거든요. 싼 건 맞는데 이 종목 업종 자체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9,500원 오면 종목 교체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거 봐봐요. 여기 보면 이 배열 자체가 다 역배열이죠. 이 캔들이죠. 빨간 거, 파란 거 위에 선들이 많이 있죠. 그죠? 보이죠? 여기 네. 보면 이 선들이 밑에 있는 거 절대 사지 마요. 안 가요, 걔는. 위에 착 부딪혀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살 때는 이 선들 위에 있을 때, 봉이 위에 있을 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빨리 움직여요. 이 밑에 있을 때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주식을 할 때는 내 위에, 머리 위에 선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 종목 사지 마세요. 알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하고 9,500원 대응 파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강연회가 있죠. 예, 오늘은 이제 여의도, 내일은 광주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주말에 투자자를 보면서 많은 얘기를 하면, 저는 좀 희망이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열정을 가지고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이제 많은 것들을 그 짧은 시간에 전달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냐라고 하면 강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많은 투자자분들 뵙고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요. 올해는 제가 월 초에도 마찬가지였고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는 시장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는 상관없이 종목들이 회전이 되게 빨라요. 그다음에 급등 나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 대한 전략들을 잘 짜야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시간 되신 분은 장소하고 시간 잘 보시고요.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예상대로 이제 시장은 반등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백그라운드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는 이제 수급 주체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연계금의 포인트는 많이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매일 들어오진 않아요. 시장이 돌 때도 안 들어오고요. 시장이 이제 저평가 구간에서는 연계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눈으로 정확히 봤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달까지 연계금의 매수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 이유는 주가가 이제 저평가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밴드다라는 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뭐 공매도는 위쪽에서
고평가됐다라고 했을 때 공매도가 많이 일어났듯이 저점이라는 건 연기금이에요. 근데 최근에 연기금들이 앞으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요. 그 이유는 이 밴드가 좋은 가격의 밴드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편승해서 들어가는 게 되게 좋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매번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는 주식시장이 좀 더 작년보다 나을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이번에 내지 않으면 또 2, 3년 고생 많이 했잖아요. 또 이제 시간이 가버려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조금 더 주식시장에 집중을 하셔서 그동안 손해 났던 거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오니까요. 올해는 주식시장에 좀 집중을 하셔서 방송도 많이 듣고 그다음 공부도 많이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게 올해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라이콤이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3,750원에 40%입니다. 아니,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작년 12월에 샀는데요. 예. 좀 이제 나아질까 해서 샀는데 안 가네요. 그냥 주식을 샀을 때 올라간다. 이런 기대만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살 수는 없거든요. 그죠? 네. 그럼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냐 없냐? 이렇게 잘 봐야 돼. 라이콤은 무슨 관련주예요? 자율주행. 저 자율주행,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보면 시가총액을 보는 거예요. 네.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900억. 네. 그죠?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기본적인 거를 알고 사야 돼요. 그래서 시가총액 900억. 실적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럼 이 네. 종목은 테마로 움직여죠. 그 테마가 움직일 때는 자율주행 테마가 나왔을 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 자율주행 나왔을 때 움직이는 종목, 세게 움직이는 종목과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얘는 약해요, 강해요? 약해요. 그럼 얘는 자율주행차에 연결이 돼 있지만 약한 종목이다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해됐죠? 센 놈을 사야 돼요. 네. 이거 주식에서 네. 이제 세게 움직이는 것들, 같은 테마에 있어도 자율주행차에 강하게 움직이는, 그다음에 자율주차의 내용이 나왔을 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사야지, 이 지쳐지는 종목을 사면 안 돼. 이게 후발주자라 그래요, 이거를. 이제 네. 대장과 부대장이라 그래요. 그럼 얘는 부대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계속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한 번을 튈 때 네. 빨리 움직이니까 언젠간 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제 말이 틀리나요? 맞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거 자율주행차 돼서 한 번 움직일 때 왜 상도 가거든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언젠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움직여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 봐봐요. 옆으로 횡보해요, 횡보하지 않아요? 행보하죠. 그죠? 이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매집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언제 움직일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어때요? 거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제 강하게 거래가 들어왔다 윗골이 나왔죠. 네. 이건 왜 윗골이가 나왔어요? 쫙 사다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궁금하죠? 네. 이거 세력들이 장난친 거예요. 이거 매집하는 세력 왜 그러냐면 이거 윗골이 쫙 끌어올렸을 때 여기에 있는 물량들이 얼마큼 남았는지 체크해요. 네. 이게 물량을 이제 매물대라 그래요. 여기 매물이 좀 있잖아요. 올라갈 때 떨어지고 올라 네. 떨어질 때 이 물량을 자기들이 쭉 끌어올렸다가요. 쫙 끌어올려요. 그러면 이 개인 물량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테스트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집이 잘 돼 있는 종목들은 윗꼬리가 나온다는 거는 이 매도 물량 체크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월요일 날 변곡점이라 그래요. 이런 종목이 윗꼬리 길게 나왔죠. 그다음에 거래가 네. 터졌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윗꼬리 서양봉 해보세요. 윗꼬리 서양봉. 윗꼬리 소양봉. 이게 되게 중요해. 윗꼬리가 나왔다고 나쁜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나쁘다고 생각해요. 주가가 빠지니까. 근데 시그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 여기 이렇게 양봉이 딱 나오잖아요. 여기 딱 양봉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홀딩하고 갖고 있다가요. 이제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 이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되면 네. 되고요. 네. 근데 얘는 한번 튀면 무조건 윗골이 길게 나올 거예요. 왜 그러면 아직 배열 자체가 나는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얘들은 네. 이제 배열이라고 해요. 그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이격도라 그래요. 이격도로 뭐냐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예요. 추세. 근데 이 추세는 어때요? 횡보 추세죠. 네. 횡보 추세는 상승 추세로 돌리기 전까지는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상승 초입에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주가는 이렇게 횡보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쫙 횡보하잖아요. 이때는 주가 네. 시그널이 안 나요. 시그널 날 때는 아까 윗골이 나와서 거리에다가 들어오고 5일선이 있죠. 5일선이 이렇게 네.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 탁 쳐줘야 돼요. 근데 지금 5일선이 어때요? 옆으로 쳐져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다음 주에 5일선이 위로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음 주 또 옆으로 횡보해요. 그렇죠.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포인트를 잡을 때는 자, 첫 번째는 거래가 들어야 되고, 그죠? 거래가 들어야 움직이죠. 그다음에 두 네. 번째는 이격도라 그래요. 5일선하고 21선 이격도를 이렇게 벌어줘야 돼요. 그게 움직이는 시발점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가서 가격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3,400원 있죠. 네. 3,400원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위쪽으로 많이 열려요. 좋다. 그때 파는 거예요. 그때. 근데 지금은 이제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아니면 반등시 나 이거 답답해오면 종목 바꾸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다음 주 초에 보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니면 나는 괜찮아 그러면 놔둬도 한 번은 올라와요. 자율주행차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FSD는 계속 봐야 돼요. 이게 테슬라 때문에 이슈가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튈 거예요. 그래서 그 튀는 과정 속에서 옆으로 횡보하기 때문에 힘을 못 줘요.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대장하고 젊으신 분 같아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얘도 네. 마찬가지죠. 이렇게 봐봐. 얘는 어때요? 요 라인 이제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위쪽으로. 그죠? 네. 얘는 많이 위쪽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갔죠. 많이 갔죠. 그다음 네. 여러 가지 이제 이 자율주행 종목 중에서 이 옆으로 움직이는 거하고 아까 그 라이컴은 옆으로 쫙 움직였죠. 근데 얘는 어떻게 네. 상승으로 이렇게 돼. 이런 거 사야 돼요. 이격도를 벌렸잖아요. 여기 보면 이격도를 벌린 자리 있죠. 이렇게. 요거를 네. 우리가 봐야지 이런 종목은 네네네. 옆으로 행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행보하잖아요. 얘는. 그죠? 그러니까 걔를 더 사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요. 다음부터는 네. 요거 뭐 주식을 살 때 위쪽에서 사신 거잖아요. 여기. 그죠? 위쪽이죠. 이거 언제 몇 월 달에 샀어요? 12월 달에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기 봐봐요. 그러면 주식을 살 때는 다음부터는 여기 고점 있죠. 네. 이 고점하고 저점이죠. 여기 저점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얘는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잘 봐봐요. 이거 딱 중간이죠. 네네. 절대 중간에 사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여기 보면 고점과 저점의 이 중간값 있죠. 얘는 상승이 1차 끝난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는 더 위로 가거나 밑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주가는 두 가지 조건을 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싸게 사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비싸게 사는 거. 중간은 절대 사면 안 돼요. 왜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네. 사실 때는 고점 잡고 저점 잡고 그다음에 이 가격이 어딘가라고 봤을 때 중간이 온다 그러면 사지 마세요. 알겠죠? 힘들어요. 네, 네. 그렇게 보면 돼요. 하나 배우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배우면 이걸 좀 네. 트레이딩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한 10주 정도 사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앞으로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서 있는 종목하고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옆으로 행보하는 거하고 한번 10주 갖고 한번 사보세요. 어떤 게 더 빨리 가는지. 네. 예,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될 네,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3,400원 넘어가면 이제 강력하게 위로 있어요. 그때 파시면 돼요. 알겠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느 예. 종목이세요?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사셨어요? 23,100원 40%. 좀 오래 걸리셨네요. 그죠? 네, 한 몇 달 됐어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실 거예요? 단기로 보실 거예요? 저는 지금 선생님이 어찌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갖고 가세요. 이거 네. 자꾸 외국인은 자꾸 팔고 내국인은 또 기관은 자꾸 사고 하니까 내가 지금 잠깐 헷갈려요 지금 막. 헷갈리는 거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 이제 정책이라 그래. 정책. 이제 정책. 하나솔루션이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던 이유는 태양광을 그동안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다 아실 예, 예. 거예요. 실적도 이번에 적자 났어요. 예. 아시죠? 예, 근데 이제 좋아질 거예요. 왜 그러냐? 모멘텀이에요. 그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주식은 지금 현 시차에 적자 났다. 뭐 작년에 안 좋았다, 재작년에 안 좋았다. 그러면 기저효과가 일어나요.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근데 기저효과가 일어날 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재료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저점. 그럼 뭐 지금 왜 올라왔냐라고 하면 트럼프 정책. 트럼프 태양광 좋아해요. 트럼프는요. 풍력은 안 좋아요. 예. 태양광은 미룰 예, 거예요. 원전하고 태양광은 올해 좋아요. 그게 이제 들었어요. 중국의 관세 영향도 많이 주죠. 관세 영향, 예. 그다음에 폴리시클레콘값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 하나 쪽은 예. 올해 잘 봐야 돼요. 방산도 미국하고 연결돼 있죠. 그 하나솔로 예. 태양광도 그렇죠. 무기, 방산 다 예.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끌고 가면 손실 안 보고 수익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끌고 가는 전략. 25,000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25,000원까지요? 네, 여기 넘어가면 또 예. 올라가요. 이 가격이 그동안 예. 태양광 쪽이 안 좋았지만 이제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예. 움직였던 게 OCI 많이 올라왔어요 바닥에서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
그런 것들이 이제 예.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광 관련주들은 원전, SMR, 그다음에 태양광 이쪽은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트럼프 정책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 보는 관점에서는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쓰시면 올해는 좀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상반기까지는 좀 끌고 가세요. 팔지 말고. 예. 근데 예. 중간에 나 못 견디겠어. 뭐 29,000원까지 홀딩. 29,000원까지요? 예. 그때까지 끌고 가도 돼요. 이제 파지 마세요. 예. 더 이상 빠질 자리도 없고요. 악재는 다 반영됐고 실적도 기저효과가 일어나요.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업황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밀렸지만 이제 정책 예.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들고 가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팔지 말고 예. 수급 봐봐요. 여기 보면 누가 이렇게 많이 사요? 글쎄요. 기관은 자꾸 사고 외국인 자꾸 팔으니까 이거 겁이 나. 여기 보면 연기금이 많이 사잖아요, 선생님. 여기 보면 예. 연기금 있죠. 예. 연기금이 산다는 건 이 연기금은 한 달 동안 뭐. 계속 사죠. 왜 그러냐면 연기금은 이 산다는 이유는 주식을 살잖아 안 팔아요. 근데 언제 사냐? 예. 싸다고 느낄 때 사요. 비쌀 땐 절대 안 사요. 연기금 특징은 왜 그러면 2, 3년 정도 끌고 가는 거라면 주가를 싸게 사는 게 좋지 비싸게 주고 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연기금의 특징은 시장이 빠졌을 때 사요. 왜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가야 되니까 되게 많이 빠졌을 때 업황 회복돼서 돌아갈 수 있을 때 요때 들어와요. 근데 지금 계속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싸다는 거예요, 비싸다는 거예요? 싸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끌고 이렇게 끌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주가는 안 올라가고 올라갔다 또 하루 올라갔다 하루 꽉 또 내려오고 그래서 막 빨리 먹는 밥은 체열 확률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빨리 예. 먹는 건 체열 확률이 있죠. 근데 천천히 그 말씀 들었어요. 꼬박꼬박 씹어 먹으면 어때요? 소화도 예. 잘 되고 건강해지잖아요. 급하게 막 예. 먹으면 채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예. 빨리 올라가는 거는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급하게 떨어져요. 세상의 예. 이치가 그렇잖아요. 주식의 이치도 똑같아요.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걸 원한다면 급등하는 종목을 가져가야 되고 근데 나는 그런 것보다는 천천히 시간을 주면서 올라가는 거가 좋아라고 예. 생각했을 때 이런 종목이 선생님한테 좋을 거예요. 이렇게 예. 천천히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꾸준히 네? 꾸준히 그때 가지고 이제 금년 연말까지 가져가야 되겠다. 네, 이렇게 쭉 가져가도 돼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식을 저한테 상담할 정도면 좀 주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리스크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죠? 뭐 예. 앞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거나 그다음 앞으로 예측하기에 좀 부족하신 분들이 저한테 상담 받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예.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천천히 가는 주식을 사라. 왜 그러면 내가 달리기를 잘한다면 빨리 달리면 되는데 모든 시청자분들은 빨리 못 달려요.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 천천히 가는 거, 시간을 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25,000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꼭 감사합니다. 많이 수익 내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예,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ISC. ISC 사셨어요? 예, 74,000원에 5%입니다. 그래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SK 하이닉스하고 좀 네, 관련했고, 네. 유리기판주하고도 관련했고, 네. 그래서 조금 샀어요? 매수해봤어요. 잘하셨어요. 네. 이게 두 가지 포인트 잘 아시네요. 근데 이제 네. ISC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가지 포인트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유리기판이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었죠. 네. 제 방송 많이 보면 제가 12월 달부터 유리기판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삼성전기, 네. 그다음 SKC, 그다음 피롭틱스 뭐 이런 종목들, LG노텍 이런 것들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네. 중소형 단에서는 이제 두 가지 종목을 볼 수가 있어요. 피롭틱스하고 ISC 얘들이 가장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IC캠도 있고 HB 테크놀로지도 있지만 이 삼성하고 SK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움직임이 세요. 그게 이제 코탁에서 보면 피롭틱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ISC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매주 보고 있어요. 매주 보고 있어갖고, 네. 피로틱스 수익 많이 나고 있어요. 그 많이 났죠. 그 8월 때 네. 됐는데 피롭틱스 많이 났죠. 예. 네.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피롭틱스도 제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막 급등했죠. 이거 봐봐요. 예, 예. 대표님 덕분에 수익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 잘 파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네. 이제 ISC로 잘 가셨고요. 유리기판은 이제 3년 정도에 대한 이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그 상용화 때까지는 시기가 있고 지금은 이제 양상 준비 중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급등했던 이유는
삼성전자가 이제 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어서 이제 당분간 움직일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아웃풋이 나오지 않으면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기대감에 움직이니까요. 이 종목도 좀 끌고 가시다가 6만 원에서 9만 원 8만 5천 원, 9만 원까지는 끌고 갈 수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좀 더 밀린다라고 하면 조금 더 추가 매수하셔서요. 이제 가져가면 네. 될 것 같아요. 쭉 끌고 한번 가보세요. 아, 그리고 대표님 덕분에 카카오도 들고 있어갖고 수익 엄청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떨어지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에요.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떨어져서 저 때문에 손해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죠. 저도. 아, 근데 네, 항상 상담은 잘해주시잖아요. 아,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같은 마음이니까요. 저도 옛날에 이제 주식을 했을 때 그런 그 애절함이 많이 있었거든요. 조금만 알면 조금만 더 괜찮을 건데 조금만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지식이 부족한다면 나도 조금 더 성공할 수 있고 좀 이해할 수 있는 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개인 투자자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래도 틀릴 때도 많이 있어서 그 마음이 좀 안타깝죠.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탬이 될게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감사합니다. 추가 매수하셔서 가져가도 되고요. 올해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순환매가 많이 돌 거니까 ISC 말고도 되게 좋은 반도체 소부장들이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네. 포탁에는 이제 바이오 쪽. 그래서 올해는 포트를 2개 가는 게 나아요. 로봇 관련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잘 연구하시면 올해는 그쪽에서 이 밴드 상승이 되게 크게 나올 수 있으니 그쪽으로 좀 더 보시는 것도 맞아요. 알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단점은 우리나라 시장은 이 바닥에서 얼마만큼 올라왔다 그러면 수익을 챙기면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끝까지 들고 있지 마세요. 변화가 되게 빠를 거예요, 올해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얼른 조금 정리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면서 가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포인트 네, 잡고 감사합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9만 원, 8만 5천 원에서 9만 원까지 홀딩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1부가 끝났는데요. 1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잠깐 시장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 거래소는 가장 많이 빠진다? 그럼 반도체가 무조건 먼저 올라와요. 이제 지수가 빠진다? 가장 많이 탑픽은 반도체예요. 우리나라의 메인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다? 반등이 빨리 들어온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그다음 반도체 소부장이 먼저 올라와요. 이걸 꼭 아이디어로 우리가 가시면 되고요. 주가가 빠진다, 지수가 빠진다 그러면 다음에 반등을 들어올 때는 반도체, 대형주는 반도체에 사면 돼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먼저 빠져요. 먼저 올라와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들이 먼저 움직이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잘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지수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사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잘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이걸 스토리를 잘 기억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주가가 빠졌는데 누가 많이 샀는지, 누가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아이디어가 되고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고요. 2부도 열심히 스터디 상담할 계획이니까요. 제 방송 보실 때는 꼭 보고 듣고 쓰고 종이와 메모를 이렇게 가져오셔서 정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